안녕하십니까. YCN 뉴스 김정훈입니다. 올 한 해 양천구 청소년 기자단들의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2020년 YCN 뉴스의 5편이며 저희가 전하는 마지막 뉴스입니다. 오늘은 많은 활동을 하셨던 기자분들과 뉴스와 뉴스 뒷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서 기자입니다. 네. 올 한 해 방송기자단 활동을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청소년 기자가 되어 직접 취재도 하고 뉴스도 만들어 보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이 뉴스로 제작된다니 너무 기뻤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양천공원이 새 단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강태경 기자가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양천공원이 이번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였는데요. 새로운 시설이 생겼고 기존 시설들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옮겼습니다. 취재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1988년에 만들어진 양천공원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30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양천공원은 많은 구민이 여가를 즐기고 여러 행사 및 축제가 열리는 양천구 대표 공원인데요.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나 시설물이 낡고 디자인 또한 시대에 맞지 않아 양천구는 오래된 숲, 새로운 보물 주제로 양천공원의 맞춤형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공원 한가운데에 잔디밭이 생긴 것인데요. 기존에는 아스팔트였던 중앙광장이 잔디광장으로 바뀌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반려견과 산책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베이비존과 실내 놀이터 옆에는 책을 보며 놀 수 있는 책 쉼터 도서관이 만들어졌고 빗물과 지하 유출수 등을 이용한 실개천과 안개 분수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 밖에도 예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농구대와 배드민턴장 그리고 운동기구들을 한 곳에 모이도록 했는데요. 운동을 위해 공원을 찾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배드민턴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좀 애매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역을 나눠놓고 농구대가 저쪽으로 가니까 좀 산책하기도 편안해지고 전반적으로 좀 깨끗해지고 고급스러워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자판기가 있었어. 커피 자판기가 있었다고 그 전에. 근데 그 커피 자판기 옆으로 의자들이 쫙 놔져 있었어. 그런데 그 의자들이 노인네를 앉기 좋게 다 등받이가 있어. 근데 지금은 자판기도 없어졌을 뿐이라 노인네들이 앉아서 기댈 곳은 아무것도 없어. 옛날보다 좋아졌다고 해서 강아지도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와봤어요. 그랬더니 예,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되면 더 만족할 것 같아요. 더 예. 색색깔 그 나무가 펴 있고 해서 좋은데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는 이제 이런 게 죽으면 뭐 다른 뭐 겨울에도 이제 나올 수 있게 좀 그런 것들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 또 봄에도 뭐 봄에도 이게 그거에 맞는 이제 여기도 주변 환경을 또 맞춰서 해줬으면 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번 양천공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양천 구민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YCN 뉴스 강태경 기자였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달라진 양천공원은 어땠습니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리모델링을 한 만큼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졌는데요. 그러나 더 보완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양천구에서 이러한 의견도 반영해서 더 나은 양천공원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서 기자도 양천공원 현장 촬영과 인터뷰 진행을 도왔는데 힘들진 않았습니까? 다양한 구도로 양천공원을 촬영한다는 점이 어려웠고 또 시민들에게 인터뷰를 부탁하는 과정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경험이 조금 부족해서 취재와 인터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점점 교통수단으로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기존의 역 주변의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 빈도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던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 취재하였습니다. 이곳 양천구 바이크 라운지는 2019년 리모델링되어 1층에는 기존의 자전거 주차 공간을 늘리고 2층에는 안양천을 바라보며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존이 생겼습니다. 또한 체험존에는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기록해 스스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U 헬스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9호선 신목동역 3번 출구의 양천 바이크 라운지는 에너지 전략과 대중교통 정체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단 거치로 130대 주차 가능하며 출퇴근 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 수요도 점점 증가하여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주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료 이용 가능하며 바이크 동호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카페 같은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는 게이트볼장과 안양천이 있어 지역 주민들의 다목적 쉼터가 되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자전거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기에는 공간 활용도가 떨어져가지고 좀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좀 바꿔보자는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게 된 거죠. 2층 공간만 따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이제 관리가 되는 상태가 되면은 캠페인을 양천 바이크 라운지 주변에서 아니면 혹은 또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지하철역이나 주로 도로변 이런 데서 캠페인을 실시를 해가지고 자전거 관련된 이제 그 안전 교육 관련된 홍보도 하고 동시에 이제 바이크 라운지가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해가지고 이 주민들 특히 또 청소년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양천구 바이크 라운지는 리모델링 후 주민들에게는 만남의 장소, 자전거 동호인들에게는 휴식 공간이 되어 많은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용료는 모두 무료라고 하니 한 번쯤 오셔서 즐거운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YCN 뉴스 김정은 기자였습니다. 두 분은 자전거를 잘 이용하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날씨가 좋은 날에는 가끔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는 가끔씩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마지막 뉴스는 얼마 전 있던 2020년 양천 청소년 자치 워크숍입니다. 이은서 기자가 전해주시겠습니다. 양천구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 공동체의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활동한 청소년들의 워크숍에 제가 청소년 기자로서 직접 참여도 하고 취재도 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월 13일 대한민국 예술인센터에서 청소년 자치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 자치위원회, 청소년 기자단, 청소년 북카페 운영단 등이 자리했습니다. 위주축제라고 하는 축제 때 아주 재밌게 친구들과 첫 순서로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뿌듯한 청소년 자치에 대해서 청소년 지도사님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치 활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 사다줄 수 있니? 체험 같은 거 해가지고 파리공원 가가지고 무슨 진짜 어떻게 할까? 빨리! 정답 1초! 그 다음 순서로는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KBS 개그맨 조래훈 씨께서 청소년 자치 콘서트를 열어 청소년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는데요. 청소년들이 함께 웃고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뮤직뱅크에 안녕하세요. 되게 별거 없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 주로 4, 50대 아빠분들이 이후에는 일러스트레이터 김학원 씨를 초청하여 두들링이라는 협동 그림 그리기를 하였습니다. 조별로 나누어서 전지에 먹으로 낙서를 한 뒤 크레파스로 칠했습니다. 조별로 그린 그림들을 모아서 붙이니 근사한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두 조만 붙이면 됩니다. 해주셨어요. 사실 인원도 지금 좀 적었고 이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되게 디테일한 그림들이 일단 저희가 그냥 작게만 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여겼는데 이렇게 자치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강연도 듣고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고 앞으로 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임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정말 많은 것 같고요. 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다양한 곳곳에서 우리 친구들이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앞으로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뭔가 시작을 해본다면 아주 더 큰 동아리 활동, 마을 활동들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까지 활동했었던 두들링 그림 그리기라는 체험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 조를 짜서 다 같이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각자의 되게 막 그리는 듯이 낙서를 그리는데 낙서를 그리다가 그게 하나로 모이면 하나의 작품이 된다는 게 너무 신박하고 재밌었어요. 각기 다른 활동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양천 청소년이라는 거, 그다음에 양천 청소년 자치 활동이라는 걸로 하나의 그룹으로 묶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눈으로 보고 같이 나눈 게 저한테는 가장 기쁜 점이죠. 이렇게 청소년 자치 워크숍을 마무리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한 해 동안 지역 공동체 안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상 YCN 뉴스 이윤서 기자였습니다. 저도 직접 참여를 하였는데요. 청소년 자치활동의 의미, 필요성들을 재미있는 활동으로 배우는 점이 좋았고 모든 활동이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레크레이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청소년들끼리 협동을 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벌써 마지막 뉴스를 전하게 되니 아쉽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뉴스 말고 신문으로도 소식을 전하는 것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양천구 중심으로 소식을 전했는데요. 내년에는 양천구 지역 외에도 서울시의 소식도 뉴스로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양천 청소년 뉴스, YCN 뉴스를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며 마무리할까요? 지금까지 YCN 뉴스 기자 김정훈, 강태경, 이윤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